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는 주변의 지인이나 소개 그리고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편이었는데 결국 결혼도 좋은 사람을 마다하고 그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던 학교 선배를 만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학교 선배는 일찍 취직을 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일 때라 그런 신랑의 모습도 그저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저희 집의 반대도 있었는데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혼전 임신을 했네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저희 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딸처럼 잘 지내보자며 살갑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댁은 그래도 교육자 집안이라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도 신랑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반듯하게 자랐구나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희 신혼집이 저희 집에서 해준 거였어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이렇게 집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치? 그럼 그래서 우리도 한숨 돌렸네. 빨리 우리 쑥쑥이 나와서 같이 지내면 좋겠다. 맞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월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시월드 같은 것도 없었고 모든 게 여유롭고 행복했으니까요. 그저 얼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조금은 힘들지만 신랑이 혼자 외벌이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람이 좋기만은 할 수는 없는 건지 저희 집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당시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의 동업자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일이 꼬였고 저희 아버지의 회사가 위태로워져서 직원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규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회사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걱정하실까봐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저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어요. 저에게 딸처럼 잘 지내보자던 시댁은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태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저희 집에 소고기 세트 같은 걸 보내다가 언젠가부터 홍삼 세트 같은 걸 보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사돈네 사업은 좀 어떠셔? 그냥 평소랑 같아요. 평소랑 같기는. 안 봐도 눈에 훤한데 나는 뭐 듣는 기가 없는 줄 아니? 네? 아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너는 명절에 어떻게 매번 이렇게 불편하게 입고 와? 일은 어떻게 하려고? 저희 명절 음식 늘 사서 쓰시잖아요. 사기는 누가 샀다고 그래? 다 숙모랑 다른 사람들이 해준 거지. 너는 애가 부침성이 없어서는 그런 것도 말하기 전에 챙기지도 않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러는 건지. 누가 보면 아주 저희 집이 쫄딱 망하기라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푸대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명절마다 음식도 다 사서 한다고 했고 옛날 사람들처럼 안 챙긴다길래 늘 시간 맞춰 간 것뿐인데 그게 왜 욕을 먹을 일인 건지. 저는 그러다 며칠 뒤 신랑을 불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거의 부도 직전인데 시댁에서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 우리 집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도와. 아니 전에 시부모님 집 인테리어 하시는 거 돈 보태드리기도 했잖아. 큰 돈은 아니고 한 2천 정도만. 그 정도 돈도 없으셔? 어? 아니야. 부담스러우면 됐어. 괜찮아. 그냥 한번 떠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이천도 없으시냐고 되묻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해주고 신랑에게 해준 게 얼만데 받아간 게 얼마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시댁이든 신랑이든 정이 뚝 떨어졌고 늘 제 카드를 쓰는 신랑이 그제서야 거슬리기 시작해서 카드도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며칠 뒤 신랑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카드를 끊었냐고 묻길래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지시켰다고 했더니 왜 말도 없이 그러냐고 노발대발. 사실 이 카드는 제가 결혼식 후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넣어두고 짬짬이 가족카드로 쓰던 건데 신랑이 언젠가부터 당연스레 본인이 혼자 쓰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해서 카드를 끊어버렸는데 얼마 뒤 시댁에서 절 부르셨습니다. 너네 집도 요즘 힘든데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거니? 네? 아니 그렇잖아. 걔 혼자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이렇게 흥청망청 지내. 그래도 생활비 말고 제가 함부로 쓰는 돈은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이 아니라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살래? 빌부터요? 아닌 말로 그렇잖아. 너도 이제 공주님 놀이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공주님 놀이요? 빌부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가시고는 그렇게 입 싹 닦으시는 거예요? 저희 집 망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시댁의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이 망했다고 말한 게 얼마 전인데 그걸 그새 시댁에 말을 한 건지 이제는 저더러 일을 다니라면 난리를 치는데 그 꼴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은 그게 아니라 아예 돈을 많이 주는 3교대 생산직 일이라고 해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아니 막말로 제가 정말 저희 집에 망했으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요? 그런데 시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았고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신랑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기분이 나빠서 못 살겠다고 말을 했더니 신랑이 그럼 애는 어쩌냐고 하면서 본인은 양육비를 줄 돈이 없대요. 진짜 지질이 궁상. 저는 알겠으니 이혼이나 하자고 말을 했고 그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짐 빼줘. 뭐? 그렇게 빨리 어떻게 짐을 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너 진짜 없는 거 챙겨서 살아주려고 했는데 너 보니 안 되겠다. 집 망한 거 꽃이다 꽃이여. 저는 그렇게 먼저 짐을 빼서 친정집으로 갔고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고 오자 저희 부모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울면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결국 전 남편도 제 돈만 보고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저희 집이 망했다고 말을 하며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단돈 2천만 원도 아까워서 안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도 기가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이혼을 했으니 어쩌겠나 싶어서 저는 받아들이며 지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귀한 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온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신랑은 그 집에서 본인이 좀 더 지내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한둘이 아니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는 아무 걱정 말고 신랑이든 시댁이든 연락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 뒤 저희 아버지는 포크레인을 몰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가서 벽부터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벽부터 안쪽으로 옮기며 건물을 허물었고 주말이라 집에서 늦잠을 자던 신랑은 팬티바람으로 집 밖으로 나와서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장인어른,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여기 사무실 새로 지어 올릴 거야. 여기서 뭐해? 여기 내 땅인데.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꺼져. 결국 안에 사람이 있어서 집까지 허물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 신랑과 시댁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며 전화가 왔고 저희는 우리 집 내가 허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는 정말로 새 사무실을 예전 신혼집 자리에 건물로 세우셨고 시댁은 저희 집이 망한 게 아닌 걸 알고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사람 마음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사람을 돈으로 보는 시댁에게 더 크게 한 방을 못 먹인 게 한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